쿨하게 생존하라. 경험.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 할 수 있다라는 말은 가슴 벅찹니다.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말을 하고 나서 허탈합니다. 이 말은 가능성과 희망의 상태이지 결과를 손에 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당신도 할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내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주니 고맙긴 합니다. 하지만 그 책을 읽는 동안 느꼈던 희망만큼이나 책장을 덮고 접하는 현실 속에서 실망을 느낍니다. 의지박약인 내 모습을 보며 실망은 더더욱 커집니다. 어느 조직에서든 설득이나 협상,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주위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도 소수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그 해답을 저는 철학자 달마의 말에서 찾았습니다. 누구나 길은 안다. 하지만 소수만이 그 길을 걷는다. 10년 전 달마의 이 문구를 제가 처음 접한 것은 엄숙한 분위기의 절이나 책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의 한 선물 가게에서였습니다. 우리 삶의 커다란 교훈,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교훈을 던지는 것이 아닐까 싶더군요. 이 문장은 제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확한 길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길을 아는 것이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길을 걸어야 성공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다. 세상에서 아는 길을 실제로 걷는 사람들은 소수이다. 그렇습니다. 길을 몰라서 성취 못하는 경우보다는 길을 알지만 걷지 않아서 성취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성취와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알기가 아니라 하기입니다. 막연하게 열심히 하자라는 구호 말고 아는 길을 걷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를 했다로 바꾸기 위한 5가지 방법. 1. 공개 약속의 힘. 이룰 게 있어야 실행력이 생긴다. 의지도 약하고 독하지도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언가를 걸면 됩니다. 명예를 잃거나, 즉 쪽팔리거나 아니면 돈을 잃거나, 저처럼 평범한 사람은 무언가 잃을 것이 눈에 보여야 그게 아까워서라도 실행에 옮기니까요. 주위에서 이런 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금연 결심을 직장 동료들에게 선포하는 것 말이죠.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이거나 들키면 체면이 깎일 테니 흡연 욕구를 참게 됩니다. 역시 동기를 스스로 만든 것이죠. 돈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걸어야만 비로소 그 가치를 느끼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강제성을 두는 장치를 자기 결박 계약이라고 합니다. 2. 리추얼의 힘. 매일 반복하는 의식이 있어야 성공한다.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일보다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삶에서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만이 숙달하기 위한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일 반복해야 할 리추얼, 즉 의식을 만드는 것도 했다를 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살을 빼기 위해 식단 조절을 결심했다면 매일 식사 일기를 쓰고 한 달에 한 번씩 전문가에게 검사를 받는 것은 훌륭한 리추얼입니다. 혹은 매일 30분씩 뛰기로 하고 SNS에 뛴 장소의 사진과 기록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특히 초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저는 리추얼로 연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저는 SBS 라디오의 책하고 놀자에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한 달에 적어도 2권의 책을 읽고 정리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 출연을 망설였지만 이 프로그램을 하면 제게는 독서라는 훌륭한 리추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용감하게 도전했습니다. 3. 레프리의 힘. 심판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일이 진행된다. 목표를 정해 실천하고 있다면 진행 상황에 대해서 검사할 심판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고용한 전문가도 좋고 신뢰할 만한 동료도 좋습니다. 이들은 숙제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다는 격려를 해주고 때론 피드백도 줍니다. 저는 레프리의 강력한 힘을 경험했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영어 학원을 등록했거든요. 학원비가 3개월에 100만 원 정도 하는 비싼 곳이었습니다. 정작 학원에서 외국인 선생님을 만나 수업을 받는 것은 4회뿐입니다. 외국인 선생님과 만나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검사를 받고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하고 조언을 얻는 정도입니다. 대신 이 선생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컴퓨터 앞에 90분짜리 동영상을 3개가량 들어야 하고 책에 있는 퀴즈도 완성해야 합니다. 선생님과의 1시간을 위해 7시간 이상을 혼자서 공부해야 합니다. 이 레프리의 힘으로 저는 어느 때보다 생산적으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4. 포모도로의 힘. 집중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제가 가장 애를 먹은 것 중 하나가 집중력입니다. 수시로 울리는 전화, 들어오는 문자, 이메일, 무엇 하나 집중하기 힘든 환경이지요. 이렇게 편리한 도구들은 실상 우리의 삶을 더욱 복잡하게 합니다. 집중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을 때 효과를 본 테크닉 하나를 소개합니다. 포모도로 테크닉이라고 부르는데 스마트폰으로 무료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포모도로 앱은 쉽게 말해 25분 더하기 5분 타이머입니다. 25분 타이머가 작동하다 벨이 울리고 그리고 다시 5분간 타이머가 작동합니다. 할 일을 정해놓고 타이머에 맞춰 25분간 집중하고 5분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포모도로를 켜놓고 25분 동안은 절대 책 읽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십시오. 25분, 금방 끝나는 시간입니다. 25분 동안만 집중하고 벨이 울리면 5분 동안은 마음껏 인터넷을 보든 딴짓을 하며 쉬어도 좋습니다. 포모도로를 몇 번만 사용해 보면 25분 동안 무엇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간단한 포모도로 앱에 기대서 집중력 저하를 이겨냈습니다. 앱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면서 더 집중해서 칼럼이나 리포터를 썼고 몇 페이지만 펼쳐보고 덮던 책은 끝까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만큼은 집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너무나 많지만 그것들과 거리를 두면서 스스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포모도로 테크닉은 이럴 때 큰 도움을 줍니다. 5. 몰스킨의 힘. 적어야 실행한다. 메모와 기록의 힘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놓고 보면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약속하거나 발표하는 것이 스스로 실행에 옮기는 데 도움이 되듯이 머릿속에 결심하는 것보다 종이 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적는 것 역시 도움이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과 관련이 있다. 브라운 의대 정신학과 윌터 브라운이 한 말입니다.
적는 행위는 기대하는 행위를 강화합니다. 노트에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아이디어와 체크리스트를 적습니다. 체크리스트는 되도록 작은 단위로 쪼개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마셜 골드스미스의 체크리스트는 이렇습니다. 오늘 난 얼마나 행복했나? 오늘 하루는 의미가 있었나? 하루를 잘 계획하고 실천했나? 명상과 궁극적인 생각에 몇 분을 썼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몇 분을 허비했나? TV나 인터넷 서핑에 몇 분을 소모했나? 몇 번이나 화를 내고 공격적인 말을 내뱉었나? 별것 아닌 일에 내가 옳다고 주장한 게 몇 번인가? 몇 시간이나 잤는가? 몇 분이나 걸었는가? 오늘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이었나?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했나? 고칼로리 단 음식을 얼마나 먹었나? 이 밖에도 우리는 다양한 체크리스트를 쓸 수 있습니다. 삶의 목표와 직업적 목표를 정리해 놓고 아침마다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만들고 나면 읽어보는 데는 5분이 채 안 걸립니다. 게다가 아침에 읽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지요. 고전이나 직업과 관련된 책을 읽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25분 정도도 괜찮습니다. 반복하면서 늘리면 되니까요. 또 하나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5분 스트레칭 같은 체크리스트도 좋습니다. 이 역시 매일 반복하면 10분, 15분으로 늘어날 겁니다. 제키 로빈스는 삶이란 관객의 스포츠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고 항상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 스터디만 뒤적거린다면 결국 선수로서의 삶은 포기하고 관객의 삶을 살겠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런 분에게 혹은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럼 마음 편한 관중이 되시라고. 지금으로선 그것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